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6월 2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요경마에서는 총 4차례 트로피 특별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일본 트로피, 중국 트로피, 말레이시아 트로피, 터키 트로피 등등 그 트로피 특별 경주가 꼼꼼히 따져보면요. 상당히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해서 혼전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편성이 많은 이 토요경마가 되겠는데요. 저희 방송의 특징이죠. 매경주 불안한 인기마, 또한 불안한 인기마 틈바구니에서 선전을 펼칠 복병 전력까지 낱낱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8번 강서우뜸 같은 경우에도 임의로 승급하고 싶은 말은 없죠. 직전에 한 변 변화가 확실하게 와 있는 이상 문세영 기수로의 안장 교체는 승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세영 카드 섰습니다. 그야말로 이번에는 우승까지도 마방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교체하는 기수 교체라고 평가를 하네요. 저는 최근에 서울에서 가장 무서운 기수가 김옥성 기수예요. 이번 경주 망사가면까지 해제하면서 인코스에서 김옥성 기수의 강한 추진으로 선두권을 공략해낸다면 최대 복병의 가치 충분하다 평가하는데 1번과 2번이 인코스 이점을 활용한 선두권 전개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현 등급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준 안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는 경쟁력 보여줄 수 있고요. 자, 2번마 시티엔젤도 최근 꾸준하게 적응력은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뷔 초 보여줬던 주폭에 비해선 다소 실망감은 있으나 현 등급 자체는 벗어나줄 수 있는 선입견의 전력이죠. 이번 경주야말로 선행 찬스를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1200m라면 이 정도 편성에서 선행 버티기 충분히 가능성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압박 때문에 고생했지만 6번 야우스마스터께서 최근의 성장세는 저 역시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공을 기대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승급전에서도 비록 편한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만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돼요. 6번 야호 스마트캣은 승급전에서도 능력 우위말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 이상 마필 9두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6등급 신예 마필들 실전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는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요. 비록 최근에 착순권 성적에 맴돌았지만 이번에 경주 여건이 좋아졌고 훈련 상태감이 나아진 복병 전력들 상당히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빠른 변화가 눈에 띄는 전력 8번마 가자입니다. JS홀드의 자마로 데뷔 초부터도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뛰어주고 있어요. 7조에서 34조로 올해 12월 달에 이적을 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죠. 외곽에서 큰 추진 없이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 마지막까지 근성. 대체적인 마필들의 여력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8번 가자의 스피드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후순위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이두를 봅니다. 2번마 오마이드림과 1번마 스피드 황룡.
2대 마필 모두 모래에 대한 민감성을 좀 노출했던 모습은 있어요. 이번만 오마이드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발주받고 나서 모래받고 밀렸지만 직선 구간에 다시 올려붙이는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두권 강공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해 보이고요. 1번만 스피드 황룡도 직전에 주기가 늘어진 가운데 흐름이 약간 밀렸지만 직선 주폭만큼 여유가 좋았기 때문에 초반부 자리 선점에 따라선 충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5번만 라온 강호 자체가 최근 인기를 모아주는 것에 비해서 전력 자체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전형적으로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 상대 약한 이번의 구도에선 이마필의 기본 능력까지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8번 가자가자는 작년도 하반기 공백 있었고 또한 마방 이적도 있었죠. 올해 복귀 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직전에 코차 3착이 아쉬움인데 입상이나 진비 없었던 이 8번 가자가자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백동일 의원의 중심권의 마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역시 8번 가자가자를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8번 가자가자에 대해서는 더 덧붙일 설명이 없을 만큼 백동일 위원의 설명에 저 역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면 5번 라온 강호라는 말을 한번 추천권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없어요. 느린 흐름이 유리하다. 그 정도가 그나마 특징으로 보이는데 다만 기수가 바뀌었다라는 거, 안장의 교체가 가지고 올 마필의 변화와 여기에 수영 훈련을 병행하면서 말의 컨디션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5번 라온 강호, 과연 이번에는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지 저 역시 기대치를 많이 갖고 높이 사겠고요. 여기에 2번 오마이드림 직전 경주 데뷔전 그 정도 뛰었으면 잘 뛰었습니다. 직선에서의 끈기 상당히 매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다시 한번 노려보겠고 4번 로드맨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훈련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광분 많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식 컨디션이 실전에서 발휘가 안 됐었던 것이 아쉽지만 이번에는 한번 순위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올라와 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8번 가자가자를 중심으로 5번 라온 강호의 이번에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셨네요.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일단 중심권의 마필이 2번 오마이드림입니다. 이 도전권들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가장 주목하는 말은 이번 경주 2번 오마이드림입니다. 이번 경주는 큰 경합이 일어날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선에 나설 말들에게 매우 주목을 해야 되는 경주로 판단하는데 선행 가능성 가장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데뷔 전에 이미 초반 스피드는 보여줬고 하지만 백동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너에서 모래를 맞으면서 꽤 많이 밀리는 좀 보기 드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이번 게이트 안쪽이라면 강공 선행이 예측되고 선행을 나선다면 얼마든지 버틸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도전할 말 8번 가자가자와 9번 스페셜 드림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 앞선 경험이 별로 없을 경주,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말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8번 가자가자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 전개가 매우 잘 풀렸습니다. 앞선과 거리 두고 인코스에서 차분히 한 3마시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선행과 다름없는 전개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앞선 전개 가능하고 9번 스페셜 드림도 마찬가지로 단거리에서만큼은 꾸준하게 착순권 들면서 가능성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도 앞선 전개로 버티기 노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번 라온 강호의 선의권 전개 후에 뒷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전개로 이번 경주 전개 이점으로 입상을 도전할 수 있는 말이 선행마 이두가 있는데요. 2번 오마이드림, 1번 스피드 황룡이 자 이번에 이제 선행을 나설 경우에는 두 마필 모두 모래 민감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선행을 나서면은 버텨낼 가능성이 있죠. 자, 그중에 이제 2번 오마이드림의 선행 강공 기대치를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자, 7번 태왕 신화가 휴양 공백 이후 직전에 완벽한 회복세 보이며 이 불량주력 컨디션의 추입으로 동거리를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300m 출전, 앞선이 약한 구도 속에 막판 한 발 충분히 올려붙일 수 있는 자 변화, 일단 직전의 실전 변화를 보였던 이 7번 태왕 신화의 연투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1번 스피드 황룡이 직전에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치며 경합 레이스 코너에서 살짝 전개가 쳐졌어요. 모래의 민감성이었죠. 막판에 다시금 재차 근성 발휘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2번 요 오마이드림보다 1번 스피드 황룡이 아예 선행 강공 작전까지 모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1번 스피드 황룡의 선정 기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결국 서울 1경주는요. 공백 이후 뚜렷하게 좋아졌고 직전에 코차 3착 아쉬움 만회할 8번 가자가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200m 국산 6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팔뚝단처럼 편성해 직전에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인 한두의 마필이 이번에도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이 도전권들의 말들은 거의 부진마 일색입니다. 과연 이 중심권의 마필은 서 있는데 도전권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이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매우 주목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3번 슈퍼여왕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왼쪽 앞다리 질병이 확인되면서 3개월의 출장 정지를 받은 말입니다. 그 후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서 매우 회복된 모습 보여줬고 그 후에 5월 달부터는 꾸준히 훈련을 해왔고 수영 훈련까지 병행하면서 상태 매우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이번 경주 직전 경주처럼 앞선 전개, 이번 경주 크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장 높게 발휘할 수 있는 말, 앞선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7번 송환공주입니다. 데뷔 이후에 앞선 전개 후에 계속 막판에 좀 무뎌지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잡고 추입 전개를 시도했는데 매우 좋은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뒷심발이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1번 이스크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계, 모계 쪽 모두가 스피드 계열의 단거리형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행심사 모습을 봤을 때 초반 순발력 충분히 보여줬고 물론 주행심사긴 했지만 그래도 외곽을 도는 모습, 그럼에도 스스로 계속 직선까지도 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데뷔 전부터 한번 강하게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플라잉 헤라란 말은 복병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앞서 언급한 3마리의 말의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라고 판단하는데 혹시나 앞선이 무뎌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복병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데뷔 전 가능성을 보여줬고 병력 치료 후에 꾸준히 훈련을 받았고 상태 이상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3번 슈퍼여왕을 중심으로 도전할 수 있는 7번 송환공주와 1번 이스크라, 마지막으로 복병 4번 플라잉헤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편성 자체가 워낙 단촐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 자체는 참 비슷하다고 평가를 할 텐데 그중에서 시각을 다르게 하는 마필이 있어서 그 마필에 대한 질문만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송환공주 자체가 데뷔 후 2번의 선두력을 발휘하고 좀 무너졌지만 직전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을 했다는 점은 좀 높게 평가를 했고요. 관걸류 질병이 있었지만 선행강국 나서 슈퍼여왕 역시나 높게 평가하고 4번 플라잉 헤라의 기본적인 선임 능력까지는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합니다. 1번만 이스크라를 복병권 세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6번 타미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능력 미달 때문에 이제 2번 만에 통과를 했지만 한세의 자마로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평가를 합니다. 데뷔 전 불리했던 외선 전개에서 흐름을 가볍게 따라가면서 기본 주폭만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의 주행 자세는 좀 갖추고 있다 평가를 해요. 일반적인 편성에서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번 편성 자체는 워낙 강자 상대들의 전력의 변화가 없는 만큼 6번만 타미나의 기본 능력, 잠재력 충분히 기대를 걸 수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잡고 인코스 선취입 전개를 시도했는데 사실 직전 경주를 봤을 때 전개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직선에서 거의 못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로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절충안을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 역시도 3번 슈퍼여왕. 직전 데뷔전에서도 많은 관심 받았습니다만 좌정 광골류의 발견, 그걸로 인한 끝걸음 무뎌짐으로 좀 아쉬운 내용이었죠. 이후에 정말 앞서 최성진 의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충분히 훈련했고 많이 컨디션 끌어올렸기 때문에 가능성 여전하다 보고 있고요. 7번 송환공주 당일 체중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역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말. 여기에 1번 이스크라. 또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데뷔전이지만 실전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6번 타미나를 조금 약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띄워줄 능력이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센과 아티스트라는 말에 모마의 그 형질을 잘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주폭 이번에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6번 타미나를 도전 가능 전력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세 위원 간 이견차가 있는데 저 또한 6번 타미나는 직전에 데뷔전에 보여줬던 능력이 100%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당시 게이트 외곽 분리함 또한 초반 자리 못 잡고
다소간 전개를 불리하게 펼쳐내는 가운데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확연하게 훈련 시 변화의 그 컨디션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단촐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6번 타미나는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7번 송환공주가 직전 경주 망산훈 가면 해지하고 출전을 했던 직전의 불량적 컨디션 출발 후 외측 기댐으로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후미에서 추입으로 입상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경주 능력을 보면요. 3월 10일 날 데뷔 전에 선행까지 나섰던 순간 스피드가 부족한 말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번 경주에서 3번 슈퍼여왕보다 오히려 앞선에서 혹은 동선에서도 그 전개를 펼쳐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말로 저 또한 7번 송환공주를 평가합니다. 여기에 좌정 광골류로 3개월 출전 정지 이후에 출전하는 3번 슈퍼여왕 코스 2점의 강공 선행작전. 네, 결국 서울 이경주는요. 안쪽에 3번 슈퍼여왕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충분히 검증될 스프린터형 마필도 대거 출전했고요. 승급전에 상승세 연화갈 마필, 최근에 전개 미스로 아쉬운 착순권에 머물렀지만 도전이 가능한 마필 등등 다수의 입상 가능 마들이 혼잡 편성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최단거리 1000m 5등급 8마리 단촐한 구도죠. 편성 자체는 단촐해 보이지만 사실상 만만치 않아요. 전력의 격차가 크지 않은 마필들, 더군다나 선두권 경합 자체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여력감이 크지 않은 마필들 중에서 누가 더 유리한지를 체킹해 주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전개적 이점을 오래 역이용할 수 있는 회복세의 마필을 필두로 해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맞는 마필들까지 최적의 압축이 좀 중요한 구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종합적인 모든 마필의 능력과 전개 그리고 훈련에서의 상황까지 4두의 기본 능력을 믿고 있는 구도입니다. 1번, 2번, 그리고 7번, 8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전개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초반부 전개에선 발빠른 순발력, 빠른 회복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안쪽 2번마저 MJ 질주 다시 한번 직전처럼 선행 강공을 노려볼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자, 2번마 MJ 질주가 게이트 요건을 활용한 선행권 강공 작전 다시 한번 펼쳐질 가운데 인코스 최적의 전개라면 무리 없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전력 1번마 페얼수아가 가볍게 코스 2점 속에 흐름을 따라갈 전망이고요. 외선이지만 선두 가담 스피드가 좋은 7번마 심플룰주도 이 흐름 자체에서 밀릴 이유는 없는 구도죠. 3두가 선두권을 형성해 나갈 가운데 빠르게 회복이 좋아지고 있는 선의권의 전력 8번마 대성루비도 차분한 전개 이후 그 틈새를 이용한 탄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전개 구도를 따라갈 전망입니다. 자, 2번, 7번, 1번, 8번 촘촘한 전개가 이어질 전망인데 저는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 상대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마필로 지목하는 마필은 바깥쪽에 있는 전력입니다. 8번마 대성 루비라는 전력이죠.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입니다. 데뷔 이후에 경주 중에서 1300m 예전에 페러비치 기수가 있었을 때 우승으로 승급을 하고 나서부터는 현등급 자체에서 다소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인대 자산과 구절함의 여파로 단기 휴양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한 모습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이번의 구도는 앞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선행을 나서는 마필 이외의 마필들은 전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이 좀 더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가는 마필이 무조건 유리한 경주는 아닙니다. 경합 자체가 불가피한 이번의 구도에선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모래를 피한 전개가 가능한 대성루비의 최근의 꾸준함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가치 있게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짝 도전권에선 안쪽에 있는 이번만 MJ 질주가 전개 이점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데뷔 초 성장세를 보이다 편골절의 여파로 한동안 휴양이 길어졌던 전력이죠. 공백 이후 3전 만에 우승으로 승급하는 전력으로 선행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게이트와 전개 조건이 좋은 이번의 경주, 선행에 성공하는 조건이라면 여전히 상승세의 걸음은 기대할 수 있는 구도죠. 7번마 심플룰주가 보여준 걸음 능력에선 가장 앞서 있습니다. 마체가 다소 얇은 모습이지만 매번 착순권을 벗어나지 않을 만큼 꾸준함이 좋은 전력이죠. 1월의 경주 산통으로 출전 취소 이후 다소 주춤했지만 직전 경주 전개 이점을 살려내는 모습. 직전의 입상으로 인해서 부중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는 점.
게이트 자체가 밀려났기 때문에 직전 같은 편한 자기가 불편해졌다는 점은 아쉽긴 합니다만 꼭 선행이어야 하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 기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복병권의 세력에서는 안쪽에 있는 1번마 페월수아가 유리해 보입니다. 변화 더딘 모습이지만 동거리 스피드는 꾸준함이 좋은 전력이죠. 14번의 경주를 뛰면서 2번의 입상이 모두 1000m 단거리 최적의 전개입니다.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김혜전 기수의 연속 기승 속에 상대적 부담이 적은 것은 분명히 좋은 조건이에요. 무리 없이 흐름을 따를 이번 전개 구도에선 상대 강하지 않은 만큼 최적 선입 1번마 페월수아도 반드시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앞선 경험을 피한 오히려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전력이죠. 외선 빠른 회복세 8번마 대성 루비를 필두로 선행 강공 나설 수 있는 안쪽 전력 2번마 MJ 질주. 조건은 불리하지만 기본 능력에서 좋은 7번마 심플 루지와 능력은 부족하지만 조건에서 앞서 있는 1번마 페월수아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네, 3경주의 최외곽 게이트가 누굽니까? 바로 8번 대성 루비입니다. 자, 최외곽 게이트가 항상 불리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8번 대성 루비처럼 모래 민감성을 아직 내포하고 있는 말들은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좋습니다. 직전에 출발 후 추돌 이후 3선 외곽 돌면서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했는데 당시 모래를 들 맞는 전개였죠. 오히려 자 이번에 최외곽 게이트에서 모래 피해서 결대로 외곽 따라가는 전개. 바로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백동일 의원은 요 8번 대성 루비의 선전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셨네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자, 일단 뭐 중심권의 말부터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예,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주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말, 가장 중심마로 판단하고 있는 말은 2번 MJ 질주입니다. 뭐 백동일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이 예전에는 선행을 나서더라도 힘을 한 번에 다 써버리고 막판에 완전히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엔 선행을 나섰지만 차분하게 전개하면서 끝에 뒷심까지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주행 모습이 안정돼 있고 성장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다시 한번 앞선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말씀해주신 1번 페월수아 1번 게이트인 만큼 선행이든 차분한 선입 전개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7번 심플 룰주 역시나 직전 같은 앞선 버티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앞서 언급한 3마리 저도 역시나 이 3마리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3번 리틀라이트란 말은 가볍게 복병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백동일 의원께서는 이번 경주 경합이 어느 정도 예측된다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3번 리틀라이트 앞선이 무너질 때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복병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이 말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길 한번 바라봅니다. 네, 편성만 보면 눈독이 가긴 해요. 복병의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마필 자체 기본 능력만 뜯어보자면 상당히 힘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400kg가 채 안 되는 얇은 마체 속에서 그것 때문에 훈련도 강도를 높여가지를 못하고 있고 직전 경주는 3위권의 모습이지만 앞선 자체가 경합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그것도 겨우 3착이었죠. 아무리 편성 자체가 얇다고 해도 3위권을 노려본다라면 가치가 있지만 입상권 2위권 내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전반적으로는 백동일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7번 심플 룰즈의 선두력과 여기에 2번 MJ 질주 역시 선두권에서 움직여줄 수 있다는 부분. 1번 페월수아까지 이제 선두권에 가담을 해준다면 상당히 경합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8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경합보다는 앞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복병으로 4번 프리모를 지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4번 프리모 한번 여쭤볼게요. 4번 프리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앞선에서 공략을 했었단 말입니다. 지금 충분히 훈련을 하면서 강도를 높이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이 말의 선두권 공략 어떻게 보시는지요? 프리모 같은 경우에 좀 고민이 돼요. 저도 한 5두 정도로 잡아놓고 있고 뭐 직전은 출전 시청 착오 때문에 뭐 원래 그렇게 됐던 거였었고 이 말도 흙을 맞으면 좀 안 뛰는 습성은 아직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역시나 자리 선점 여부에 따라서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프리모 같은 경우는 당일 마체 상태 체크 이후에 저 역시도 복병 가치를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프리모는 과거 13조의 그 깍쟁이라는 말에 잠합니다. 깍쟁이라는 말은 안말 대성 경주였던 세계일보부의 챔피언이었죠. 자, 7번 심플 룰주가 직전에 직선 과다 채찍을 대면서까지 의지를 보이며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당시 경합 피해 선입전을 펼쳤고 자, 이번에 뭐 2번 MJ 질주가 약간 좀 끌리는 맛이 있는 말인데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해 보입니다. 2번 MJ 질주는 어차피 이번에 선행 강공 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
끌리는 악벽을 얼마만큼 초중반에 잘 제어해 주는가가 입상 성패 가려질 원인이 되겠죠. 8번 대성 루비는 저도 백종원 의원과 동일한 생각인데 자, 이번에 모래 피한 외선에서의 적극적인 레이스, 직전에 3차기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조건, 오히려 최외곽 게이트가 유리해 보입니다. 8번 이 대성 루비까지 말씀드려보네요. 네, 결국 이 서울 3경주는요. 게이트 외곽 나와서 모래를 들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가 가능한 8번 대성 루비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4경주는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고 공백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지만 자, 능력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마필 한두가 있죠. 일단 이번 언디피티드입니다. 마체는 그리 크지 않지만 강단과 근성이 좋은 3세 순발인데 직전 데뷔전 경주 압승을 거뒀죠. 출발 이후 별다른 추진 없이도 선두 장악에 나서는 압도적인 순간 스피드를 보였고 자, 시종 탑마필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직선에서 간헐적인 채찍 동력 추진 시 월등한 주폭 현비 탄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물론 이번에 6번 제주역선이라는 맞상대 선행마가 있습니다만 코스 이점에 2번 언디피티드가 선행을 모색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6번 요 제주역선의 압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말로 승급점 다시금 강공선의 약전 2번 언디피티드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드리겠고요. 자, 3번 서울 스토리가 이제 과거 내외 측 기대는 악벽이 좀 있었던 말인데 자, 그리고 출발 후 기순악마 아픔도 있었죠. 여러 가지 악재를 떨치고 3월 10일 날 첫 승 달성을 했고요. 최근 두 번의 경주 승급전 이후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정 외곽 무리한 전개를 펼쳤고 아쉬웠죠. 헌데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에 단출한 편성입니다. 2번 언디피티드와 6번 제주역선 앞선에 보내놓고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만큼 자, 이번에 늘어난 1200거리에서 오히려 전개 이점을 살려볼 3번 서울스토리가 되겠습니다. 6번 제주의 흑선이 작년 11월 데뷔전에서는 선행 아닌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말이에요. 그 이후에 소식이 감감하지만 지난 2월 11일 날 선행 강공작전으로 1300m를 입상을 했었죠. 자, 직전에는 외곽 불리한 2선 전개 적극적으로 밀어 선행을 받았는데 시종 압박받고 막판 100m 남겨놓고 걸음이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1300m 거리였고 이번에 거리 내린 1200.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더라도요.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6번 제주의 흑선이고요. 여기에 1번 중전마마가 지난 9월 10일 날 작년이었죠. 이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당시 초반에 연마필과 연속된 추돌 여파를 이겨내고 막판 근성을 발휘했었던 말이죠. 이후에 파행, 개인디업 병력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5월 11일 날 주행 심사 시 건재한 면모를 보였고요. 이번에 38주 만에 실전 복귀전 나서지만 상태감도 문제없는 가운데 복귀전에서도 기대치가 있는 1번 이 중전마마까지 말씀드려봅니다. 네, 결국 4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2번 언디피티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도는 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복병 한 마리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그 말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2번 언디피티드, 그다음에 6번 제주 흑선이 두 마리의 중심마에 대한 생각은 역시나 일치합니다. 두 마리 다 선행형 전개를 했을 때 성적이 나오는 말이고 제주 흑선 같은 경우는 막판에 무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선입 전개도 해봤지만 결국엔 직전처럼 밀고 나갔을 때가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앞선 강공은 불가피하고 그런데 이 틈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1번 중전마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5번 라운돌풍이란 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경주 언급한 이 두 마리의 빠른 말 보내놓고 1번 중전마마가 선입 전개로 올라오든 아니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5번 라운돌풍 역시나 선추입 전개라면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뒷심발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5번 라운돌풍은 자, 이번에 오히려 최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았더라면은 약간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겠죠. 어떤 얘기냐? 모래 민감해요. 직전에도 초반 전개에 밀린 원인이 모래 민감성을 노출하며 뒤쳐져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과거 첫 입상 시 지난 3월 4일 날 외곽 게이트 배정 시정 외곽에서 모래 들 맞고 전개를 펼쳤던 조건.
자,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의 경주도 아니고 외곽 빼내서 외곽 도는 전개. 이 단순한 편성이지만 이 전개 구도를 원하는 대로 끌어낼 수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5번 라운드 돌풍은 이번 경주 좀 어렵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편성 자체에 대한 시각 자체는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래도 이번 경주는 MC의 분석 자체에 좀 높게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번 제주역선 자체가 굳이 직전처럼 무리한 선행이 아니라 언디비티드 보내놓고 따라가도 이 정도의 상대 틈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심축의 모습으로 좀 높게 평가를 했고요. 후순위에서 언디비티드 그리고 1번 중전마마, 3번 서울스토리의 기본 능력까지 모두 동일하게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비슷합니다. 저도 이번 언디피티드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그 능력치가 매우 매력이 있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편성의 앞말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2번과 5번 단 2마리만 순말인 상황에서 이번 언디피티드가 다시 한번 인코스 잡고 선행을 성공해준다면 6번 제주의 흑성과 함께 동반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함께 가세할 수 있는 3번 서울스토리 안토니오 기수가 벌써 4번째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무라도 썰어야 되겠죠. 여기에 저는 선두권에서 역시 가세할 수 있을 말이고 따라가도 되는 승급전의 상승세 4번 엄지여왕까지 언급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서울 4경주는요. 다시 한번 코스 이점에 강공선의 작전 단독 선행이죠. 2번 언디피티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딱 편성 보는 순간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고요. 저마다 직전에 사연이 있던 말들이 이번에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직전에 우승하고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까지 여러모로 혼잡한 편성이에요. 도전마들이 많죠. 그런 부분 꼼꼼히 살펴서 지금부터 백동일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력을 발휘해서 인사를 드릴 경주 초반부 5경주입니다. 중심축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주고요. 후차권에서도 분명하게 가치 있는 마필을 첨가해서 드릴 수 있는 경주였기 때문에 5경주 좀 더 자신 있게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매번 출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마필이죠. 바로 3번마 메이르파크죠. 2전째 이후에 3전째 모습에서는 훈련 시나 이제 마방 자체에서의 기대치는 높지 않았던 전력이기도 해요. 전개 상황에서 전개도 확 밀렸던 가운데 취임력으로 입상한 이후에도 박우른 기수는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좋지를 못했던 상황인데도 그 흐름에 부응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라고 말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직전의 경주에서는 아예 놀랄 만큼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을 나섰고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습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상태는 더욱더 짱짱해졌고요. 상대는 더욱더 약해졌죠. 선행강공, 선입, 취입 다 가능한 3번 미르파크 강자피한 이번의 구도에선 다시 한번 믿음 갖고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전력 4번 베스트 블릿. 직전 타마필의 4인 여파 때문에 방해를 받았음에도 기본 능력을 보여줬던 전력이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패츄렐의 여파를 극복해내면서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6번 액톤 신화와 바깥쪽에 있는 8번 소빈영의 기본기까지 우선적인 3두 간의 전력 비교에서 가장 높은 평가 가능한 마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5번마 골든 웨딩이라던가 바깥쪽에 있는 최범인 기수의 루비 벌킨 외곽에 있는 11번 백드파워 여러 도의 복병권의 마필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편성 자체에 대한 이해도 마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경주인 만큼 최선 압축, 자신 있는 승리 다시 한번 선사드릴 오늘 5경주입니다. 네, 3번 미르파크는 직전에 컨디션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도 월등한 능력으로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했다. 이 부분이 포인트죠.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기본기가 워낙에 출중하다는 부분이죠. 백동일의원은 3번 미르파크에 대한 중심 충마에 대한 확신 확고한 듯합니다. 도전권들 당일 여러 마리 마필들이 혼재돼서 팔려 나가겠습니다만 되는 능력마, 불안한 인기마 정확히 속가내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백동일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TCK 1번 트로피 특별 경주 4등급 마필들 간의 격돌입니다. 네, 토요일 날 이 트로피 특별 경주가 총 4개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서울 6경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등급 1200m 레이스 1번 트로피 특별 경주. 최근에 능력 상승의 마필들이 은근히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자,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는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편성을 만난 말이 출전하기 때문에 이 말을 중심으로 믿고 데려갈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에서 믿고 데려갈 중심마는 바로 2번 라운킹덤입니다. 최근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치열한 경합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상태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최근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치열한 경합을 이겨내지 못했지만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경합 없이 선행을 편하게 나설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선행 상대말 빠른 말인 외곽에 있는 8번 필라니케, 그다음에 9번 속보태자 이 2마리인데 이 2마리 모두 외곽으로 밀려 있고 꼭 선행을 반드시 나서기를 원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합을 원치 않는 말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앞에서 경합 없이 편하게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 수 있다. 결국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면 직선까지 버틸 수 있다. 충분히 이번 경주 중심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2번 라운킹덤이 선행을 나설 경우에 이 경주 흐름 매우 높은 확률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주 흐름상 유리한 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최근 성적과 상관없이 이 경주 흐름에 가장 유리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말, 그 말들만 압축해서 데려가면서 제대로 적중을 노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눈에 띄는 인기마들도 충분히 가능한 구도이겠습니다만 최성진 의원의 특징이죠. 숨겨진 복병 전력, 빛을 발할 복병 능력말을 잘 찾아드리는 이 최성진 의원. 자, 말씀드린 사두의 입상도전 맛 중에서 해법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지 않은 그 부분에서도 분명 솔루션이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현장에서 최강의 환수로 찾아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400m 중국 트로피 특별 경주 3세마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세마 별정 비용 조건입니다. 레이팅 65 이하의 마필들의 오픈 경주인데요. 자, 출전도 수가 8두 단촐해 보이지만 액면은 단촐해 보여요. 근데 낱낱이 뜯어보면요. 될 말들이 많아요. 상당히 혼전 구도입니다. 또한 14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여러 두가 있고요. 경주 여건의 변화, 전개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서울 7경주입니다. 앞서서 민병철 의원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정말 까다로운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지금 벌써 올려놓은 말들이 6두나 되죠. 전개도 곧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8두의 말이 뛰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선행으로 성공을 해보지 않았었던 말은 단 한두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선행을 나간다 한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가운데 제가 보고 있는 선행만은 1번 청담제왕, 게이트 이점이 무조건 있는 상황이고요. 6번 너라는 축제,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얼마나 발목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세마 특별 경주, 별정 형식을 굳이 선택해서 온 이유, 3등급 이하의 경주에서 1등급의 상급을 노릴 수 있는 경주라는 그 메리트를 놓치긴 싫었겠죠. 57이라는 부담 중량에도 강공은 필연일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외곽에서 8번 갤럭시 파워라든가 인코스에서 2번이라든가 다수의 말들이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선행은 경합이다. 1번, 6번은 경합을 우선하면서 배제하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2선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2선에서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말 먼저 3번 불멸의 제왕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직전 경주 직선에서 엄청나게 진로가
가는 대로 막히면서 인코스를 파려고 하면 인코스에서 막히고 외곽으로 틀었더니 외곽에서 또 한번 막히면서 아쉬움이 상당히 컸었던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상대적으로 현명하게 경주 운영을 펼쳤었던 말은 바로 5번 블루울프죠. 승급전 말입니다만 말 자체가 앞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힘이 덜 찼었던 관계로 좀 겁이 많았었던 상황입니다. 그 겁이 많았었던 모습 속에서 직전 경주 단계적으로 외곽으로 응수를 하면서 좋은 성적, 호성적을 냈죠. 즉 모래를 맞지 않았을 때 성적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자,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7번 말리불불패. 이미 걸음은 뒤집어져 있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는 말, 이제는 추입도 됩니다. 여기에 4번 소중한 소망. 선행으로 입상 우승할 때는 언제인가 싶을 만큼 이제는 추입이 되는 말입니다. 이 말들이 앞선의 선행 경합 여부와 상관없이 3번 불멸의 제왕과 5번 블루울프를 필두로 직선에서의 선입권 자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전망이고요. 여기에 7번 말리볼패도 빅투아르 기수의 특성상 외곽으로 슬금슬금 감고 올라오는 전개, 직선 초입에 결승선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볼 수 있겠죠. 4번 소중한 소망, 인코스에서 추입력 발휘하기엔 가장 적절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선입력 좋고 기본 순발력도 밀리지 않는 3번 불멸의 재앙이 직전 경주 직선에서의 아쉬웠던 경주 운영을 이번에는 꼭 만회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승급전이지만 앞말로서 가장 레이팅의 부담 중량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5번 블루울프와 7번 말리블울프의 뒤집어진 걸음, 여기에 전개 이점 추입력 4번 소중한 소망까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 상금이요. 1등급 상금을 부여합니다. 이 중국 트로피 특별 경주 당연히 각 마방마다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마방에 능력 있는 레이팅 65 이하의 마필 3세마 모두 출전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능력마들의 한판 대결인데 김재용 의원은 이 3번 불멸의 제왕 직전에 전개도 꼬인 부분이 있었고 막판 걸음에 있어서는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서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다. 3번 불멸의 제왕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일단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릅니다. 자, 중심권의 마필부터 상당히 어긋나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자. 예, 김재영 위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번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구도, 이 경주를 바라보는 구도는 사실 비슷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경주 경합성 경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합을 벌일 말들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번 경주 1번 청담제왕은 경합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 3일에도 사실 너라는 축제라는 빠른 선행말을 지금 같은 경주에 출전하는 이 선행말을 잡을 때도 보내놓고 인코스에서 차분히 따라가면서 잡았습니다. 이 굳이 1번 게이트의 이점을 버릴 필요가 없다. 차분하게 따라가서 역전을 노릴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엔 6번 너라는 축제, 여기에 직전에 늦발했던 2번 삼삼 빅토리나 외곽에 있는 8번 갤럭시 파워 정도가 앞선에 가담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경주에서 김재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4번 소중한 소망의 추입, 그다음에 7번 말리볼 물패의 선추입, 이런 경합성 경주에선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이번 경주 그래도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 중에 3등급에서 유일하게 우승을 경험했던 말 바로 이번 편성에서 6번 너라는 축제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주 충분히 앞선에 나설 수 있고 1번이 밀고 나오지 않는다면 선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에 버틸 가능성 얼마든지 그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57이라는 부담 중량으로 아직 어린 3세의 말이 거리 경험이 없는 1400, 직선 구간, 초반, 중반, 초반하고 결승선하고 직선 구간은 상당히 길죠.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우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8번, 1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적어도 2번 삼성 빅토리까지는 함께 선두권에 가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높아진 6번 너라는 축제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최성진 위원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바람이 있네요. 네, 말씀하신 마필들 선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도 생각이 참 많아지는 경주네요. 최성진 위원님의 의견도 참 동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김지영 위원님의 의견도 동조가 되지만 그래도 저는 김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57일 부중을 달고 1400을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1200을 입상 실패 당시에도 뒤가 좀 부족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좀 높게 손을 들어드리고 싶고요. 저는 7번 말리부 불패가 모래의 민감성도 이제 완화가 되는 모습이라서 성장세 가능성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 4번마 소중한 소망 굳이 늦발이 아닌 전개라도 이번에는 차분한 워낙 편한 전개만 펼쳐줘도 기본 능력에서 앞말 이상의 능력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3번마 불멸의 재앙이 보여줄 거는 가장 많다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래를 피한 자리 선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기본 능력성의 모습 그리고 1번 청담 제왕의 인커스 최적 선의까지 4대의 선제를 기원하면서 두 분 말씀해 주셨던 마필들도 한번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위원들 간 사안의 쟁점 사항이 되었던 6번 너라는 축제. 과연 선행을 편하게 나설 수 있을지. 일단 플러스 요소는 문세영 카드라는 부분, 마이너스 요소는 부담 중량이 대폭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과연 당일 어떤 능력을 보일지 저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7번 말리불패가 이미 장거리까지 섭렵을 한 뚝심 좋고 능력 좋은 말이죠. 말리부 문해자마 1400m 이 첫 도전에 나서지만 이미 장거리까지 극복한 전력입니다. 1400m 너끈히 도전 입상 가능해 보여요. 7번 말리불패고 3번 불멸의 제왕은 김지영 의원의 설명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번 소중한 소망이 직전에 출발 이후에 양념 마필에게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었죠. 어쩔 수 없이 초반 전개가 뒤쳐졌지만 살금살금 야금야금 격차를 좁히며 직선에서 아주 좋은 능력으로 걸음 보이며 1400을 입상했죠. 과거에는 뭐 선두 주도 레이스까지 가능했던 이 4번 소중한 소망. 자, 직전에 초반 전개 악재를 떨쳐내고도 입상할 만큼 근성이 겸비된 말이죠. 네, 7경주 중국 트로피 특별 경주는요. 안쪽에 3번 불멸의 제왕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SLTC 말레이시아 트로피 특별 경주 4세 이상 암말들의 한판 대결입니다. 네, 장거리 암말 레이스 역시 상금은 1등급 상금이 부여가 됩니다. 대다수가 2등급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마방마다 당연히 노림수를 두고 군침을 흘리는 경주죠. 작년도 2대회 챔피언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특별 경주 1번 더킨 실버죠. 작년에는 은근히 그 암말 대상 경주를 많이 나갔어요. 이 SLTC 트로피 특별 경주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이자 부산 원정 KNM배 대상 경주에서는 5착. 이후에 경남도지사배 대상 경주 모두 암말 대상 경주였죠. 6착. 자, 이후에 잦은 부산 원정 여파인데 자, 1등급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있었지만 직전에 강등됐죠. 2등급으로. 자, 이번에 작년도 자신이 우승했던 SRTC 트로피 특별 경주 출전을 합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 1번 더킨 실버고요. 자, 2번 톨로즈가 직전에 1번 게이트 강공선행 작전을 펼치며 자, 1800m 2등급 무대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과연 이제 편하게 선행을 나올 수 있는 조건인가 따져봤을 때 뭐 4번 마중물 정도, 5번 삼바 페스티벌이 있네요. 이 초반 전개에서 뭐 앞선을 일단은 장악해낼 수도 있는 조건이고 뭐 차분하게 인코스에서 경합 없이 내선 전개도 가능한 만큼 다시 한번 적정거리 출전의 2번 톨로지의 이 선전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여기에 4번 마중물도 장거리 1900m까지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적정거리,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에서는 도전이 가능해 보이고 자, 최근에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누네스 기수가 기승을 하죠. 4번 마중물. 여기 6번 선스마트도 레이팅은 좀 딸리지만 자, 충분히 뭐 중거리에서 장거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고 문세영 카드죠. 네, 결국 이 8경주 SRTC 말레이시아 트로피 특별 경주는요. 자, 코스 2점에 선두권 가장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2번 투어로즈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압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능력 되고요. 이번에 노림수를 두고 마방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터키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토요일 편성 중에 유일하게 14도 풀게이트 편성이죠. 3세 이상 말 80 이하 레이팅 보유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2등급 이하 마필들이죠. 자, 역시 다수의 입상 도전 세력들이 혼재한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구경주입니다. 대대로 그 6월 초에 있는 그 트로피 경주들 줄줄이 있는 그 주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트로피 경주들의 특징이 다 레이팅이 걸려 있어요. 즉, 특별 경주 하나라도 먹고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는 말들이 반드시 한두 마리는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그 점 유념해 보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말은 10번 토스코노바 캣이죠. 이 말은 3살짜리 말이에요. 3세마. 즉 앞선 중국 트로피 경주에 출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1400m. 자, 그런데 이 말은 아예 방향과 행보를 장거리로 조준을 해놓고 직전 경주 1800m에 출전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의지가 있고 그만큼 준비를 했다. 10번 토스코노바 캣 이번엔 믿고 갈만하다,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일 현장 컨디션까지 확실히 좀 챙겨드리면서 10번 토스코노바 캣의 그 믿음을 더 실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와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은 1번 다이아삭스와 그리고 4번 롱웨이 이 두 마리 역시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다는 거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선행강공이면 되겠다 싶어 출전하고 있는 7번 구테니의 의지까지 눈여겨보면서 현장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확실한 적중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뛰면 뛸수록 거리가 늘수록 센 말이죠. 10번 토스코 노바캣을 중심권에 마필 강조해 주셨고요. 도전권들 사실 상당히 많이 거론될 수가 있는 구도입니다. 자, 김지영 의원의 그 분석 내용에 포착된 되는 마필들만 엄선 당일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10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마지막 경주도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구도 속에 정계 이점과 이번에 의지 강한 마필들이 어떤 말일지 설명 드려볼 텐데요. 자,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단거리다 보니까 선행마에게 우선 시선이 갑니다. 저는 의외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7번 금화 어누이티라는 말 선행마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추임력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결국은 몰에 안 맞고 한 발이 주요했던 직전의 결과였고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한 성격해요. 자기보다 누군가 앞에 있을 때는 성적이 그러니까 걸음을 좀 덜 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편성처럼 선행마가 좀 허술하게 보이는 편성에서는 기습 선행까지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겠고요. 1번 엄지짱 역시 이 말은 중속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생각보다 빠른 흐름 속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느려진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중속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할 수 있겠고요. 추입으로 올라온다면 이번 막지마 조금씩 선위권에서 응수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 여기에 5번 주링어우 직전 경주 보여줬었던 가능성까지 순위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달에 늑발했던 7번 금화 어노이티. 직전에는 발주가 좋아졌습니다. 최보명 기수의 기승. 김지영 의원은 역시 7번 금화 어누이티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들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는 말 2번 막지마입니다. 4월 7일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큰 추진 없이 중간 정도에서 자리 잡고 선취입 전개를 했고
직전 경주 4월 22일 경주는 착지 불량으로 늦발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직전 경주를 1700m를 뛰고 다시 단거리로 내려왔는데 이 말이 기본 순발력이 충분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2번 게이트라면 최적 인코스 선입 전개, 2선 인코스 전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선 뒷심발이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7번 금화 어누이티 저 역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말입니다. 4월 8일에는 고개를 들면서 늦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꾸만 가속해서 중간 중속 매우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직전 경주는 불량주로였음에도 생각보다 좀 초반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출발 훈련까지 하면서 직전 경주 이후에 매우 가다듬는 모습 이번 경주에선 충분히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력 발휘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4번 황홀한 질주도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코너에서 외곽 전개로 힘 소모를 했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 직선주로에서는 외측 펜스까지 계속 기대는 모습 심한 악벽을 보여줘서 2개월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매우 가다듬고 많이 교정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발휘, 잠재력 발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0번 참빛도 도전할 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꾸준한 경주력 발휘하고 있고 직전 경주 심한 외곽 전개로 경주가 완전 꼬이면서 무너졌는데 외곽으로 밀린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전개만 풀어낸다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순간 스피드가 보강되며 늦추입의 우려가 없어진 말이죠. 2번 막지마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역시 2번 막지마를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들까지 소개해 주시죠. 앞에 위원분들이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는 시각 비슷한데 이번 막지마 같은 경우가 이 정도의 상대 흐름에서는 정말 크게 늦발해서 체움에 있지 않는 이상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게 평가했고요. 7번마 금아오누이티의 잠재 능력, 모래피안 말씀해 주신 거 아예 선행을 나서버리든지 자리 선점 여부는 이번 연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 5번마 주링허우란 마필이 원래 순간 스피드만큼은 가장 빨라요. 막 기대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따라가는 전기를 연습을 많이 했지만 직접 모래피안 2선에서의 전개 또는 김기배 기수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면서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습 능력, 염도 필요해 보이고요. 10번마 참빛 같은 경우에는 과거 11월 달에 이제 김태훈 기사가 기승을 해서 11번 게이트에서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입상한 전력이 있던 마필입니다. 직전에 이동준 기수는 제어가 잘 안 됐지만 상대 약한 이번 구도에서는 직전보다 좀 더 수월한 전개 기대할 수 있는 참빛입니다. 네, 자, 이번 막지마 같은 경우는 기승 기수의 성향과도 잘 맞는 마필로 보입니다. 문수영 기수는 그래도 초반 전개를 상당히 잘 끌어내는 기수죠. 코스 2.2번 막지마, 이번에 5번 주링 허우, 6번 아르고 황금꽃, 7번 금화 어누이티 정도가 빠른 말로 보이는데 보내놓고 내측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조건이 이거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죠. 자, 4번 황홀한 질주는 급격한 외측 사행 2번이나 사행을 했죠. 4월 1일 날. 자, 얼마만큼 순치가 됐는가가 관건이 되겠고요. 5번 주링허우가 여기서는 선행으로 보입니다. 김규배 기수 직전 경주 상당히 앞선이 빠른 흐름 구도 속에 따라가며 고차 3착이었죠. 이번에 아예 밀고 나가면 선행으로 보이는데 전개 이점을 살려볼 5번 주링허우가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경주는요. 자, 인대는 선두력까지 보강된 2번 막지마, 발주 능력 향상됐고 늘어난 거리 유리한 7번 금화 어누이티, 이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경주입니다. 8번 가자가자를 중심으로 2번, 5번, 1번, 9번입니다. 2경주입니다. 3번 슈퍼 여왕을 중심으로 7번, 4번, 1번, 6번입니다. 3경주입니다. 2번 MJ 질주를 중심으로 7번, 8번, 1번, 3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2번 언 DPT들을 중심으로 6번, 3번, 1번, 4번입니다. 7경주입니다. 7번 말리부 불패를 중심으로 3번, 4번, 6번, 5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2번 막지마를 중심으로 7번, 5번, 4번, 10번입니다. 네, 점점 경마를 즐기기 좋은 계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토요경마, 일요경마는 빅 이벤트들이 많죠. 토요경마는 특별 경주가 4개나 있고 일요경마는 대선 경주가 2차례나 있습니다. 자, 능력마들의 한판 대결을 생생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이번 서울 경마가 되겠는데요. 자, 매경주 토요경마도 현장의 당일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